이렇게 예민하시기에 우리 대변인님 같은 분 모시고 아 괜찮습니다. 네, 뭐 높여 끄집어 내려니 참 예. 죄송스럽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도 더 예. 열심히 하죠. 또 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8월 중순으로 8월 17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제 될 겁니다. 이제 설치를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겠죠. 어떤 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지가 굉장히 또 관건이고 중요한 건 또 룰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하죠, 사실. 이번에 이제 1인 1표 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건데 네. 지난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이 55% 네. 그리고 대의원이 한 20%였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가고 35%인가 그렇게 35%였나요? 됐을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나머지가 10%. 여론조사 10%였나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의원은 사실상 없어졌죠, 없어진 이제. 거나 다름없고 그래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 예. 이게 아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끝에 아마 결정이 될 텐데 5대5, 6대4, 7대3 또는 8대2 그렇죠. 정도까지 지금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관측들이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김민석 총리 쪽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권리당원 표심이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때 네. 박찬대랑 둘이 이제 버텼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자, 여론조사를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 천지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매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곳에 이제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네.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이 명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사실상 많은 국민에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김민석이 1위로 나오고요. 정청래가 뒤로 밀렸습니다. 2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설이 돌고 있는 우원식 전국회 의장도 9.1%의 지지율이 나오고 검찰 개혁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이분은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김용민 의원은. 이제 그냥 독보적 혼자서 혼자 보다는 그냥 검찰 개혁 플레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파.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네. 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천지일보의 조사를 보면 이게 4월 말의 조사거든요. 이때는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양자 대결했을 때 23, 20 이런 구도로 정청래 대표가 근소하게 좀 앞서는 조사 결과였는데 이건 양자 대결로 했었던 건데 아무튼 지금은 김민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정청래가 좀 하락세다. 그렇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러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정청래 22, 김민석 17, 송영길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청래가 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 인천은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7. 지금 사실 송영길 의원은 김민석 총리 쪽과 좀 표심이 좀 겹친다고 사실상 분류가 맞습니다.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비판을 공개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도 정청래 대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난번 선거 때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거의 6대3, 6대4 정도로 크게 앞섰었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당선의 발판이 된 것이 호남이었는데 이번에는 역전됐어요. 김민석이 호남 제주에서 31, 반면에 정청래는 1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20%.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7.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호남의 지금 민심이 정청래 대표 쪽에 굉장히 많이 떠나는 것이 그렇죠. 네. 네, 이번 천지일보의 이제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여론조사인데 여기 말고도 사실 몇몇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어요. 대체로 호남권을 중심으로 정청래의 지지율이 크게 빠진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당내에서는 좀 보실까요? 이제 저게 천지일보인데 매주 목요일날 나오거든요. 제가 한 매주 6개월 정도 흐름을 뭐 다 외우진 못하지만 다 계속적으로 봤었죠. 흐름을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네. 꾸준하게 이제 급등락하는 없이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선거 국면도 있고 당원들이 결집하는 그랬죠. 부분도 있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총리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역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할 수 없다. 그런 약점 아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빠졌고 저기에는 또 조국 대표가 또 사실은 또 하나의 하다가 변수였죠. 한 그렇죠. 4월에서 5월에 느닷없이 그라기보단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 또 들어가면서 저 숫자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추세는 정청래 대표는 선거 전까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맞습니다. 선거 이후에 그랬죠. 뭐 대통령 언급이나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선거 결과 이후부터는 쭉 빠져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차기 당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내일 투표를 한다면 좀 냉정히 봤을 때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별의별 일이 그렇죠. 나옵니다. 예를 들어 네. 김민석 총리도 어디 가다가 뭐 그냥 별다른 없는 실수했는데 이것이 노출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네. 모든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이나 김민석 총리는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1인 1표인데 그 당시에 한 4월인가 5월에 당무위에 올렸을 때는 그 지역 열세 지역 그 대구 경북 같은 열세 지역은 보안 가중치 적용 맞아요. 등 해서 이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 이것을 있는 그 당시에 지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오해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시는 게 5극 3특이기 때문에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5극 3특으로 나눠서 호남하고 서울하고 묶으면 한 55% 되거든요. 예. 그러면 1인 1표는 맞지만 지역 가중치는 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은 뭐 전략 지역으로 해서 뭐 1.2를 준다든지 그 이런 논의가 사실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선거 이제 준비위가 전대 준비위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인데 부디 좀 공정한 내부 인사도 그렇고 외부 인사도 그렇고 신망이 좀 공정함으로 신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공정보다 되겠습니다. 실력하고 미래, 전국 정당화의 길. 이재명 예. 대통령이 원하는 전국 정당화 길, 국토 균형 발전. 저 같은 대구 경북 사람은 그러네요. 그런 보안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돼야 되는 필수가 겁니다. 돼야 됩니다. 네. 1인 1표는 100% 동의하죠.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 업체도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전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죠. 특히 그 전북에서 3천 명인가 이번에 그때. 그죠. 예. 예, 여론조사 하는데 좀 약간 좀 의심을 샀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 의심입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할 때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선관위에다가 다 위임을 그렇죠. 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선거 끝나면 다 진짜 의심하지. 불안해요. 나는 진짜 이 민주당에 이제 급격히 가입하신 분들이 과연 정말 주변에서 민주당원인지 저한테 의심스러울 유령 때. 당원 이야기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예. 네, 저는 진짜 네. 그런 부분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때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친청계 쪽에서는 확실히 7대3 룰을 미는 듯한 움직임이 관측이 됩니다. 지금 친청 매체라고 저는 규정하겠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시뮬레이션 뭔가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여론조사 권리당원 비율과 여론조사 비율의 룰을 정해야 하는데
룰의 결과에 따라서 7대 3이냐 6대 4냐 혹은 뭐 8대 2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룰 미팅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7대 3으로 가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로 그 정통성을 막 문제 삼을 수가 있어서 그냥 가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7대 3 내심 7대 3을 미는 듯한 근데 왜 뭐 7대 3이 됐건 6대 4가 됐건 뭐 8대 2가 됐건 뭐 민심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 그리고 뭐 또 지금 뭐 김민석 지지율도 좀 제법 올라가고 정청래는 그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 뭐 이런 조사도 있으니까 뭐 저게 비율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뉴탐사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자체 시뮬레이션을 근데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거 이 뉴탐사의 특이한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근소하게 오세훈이 이길 거라고 사전 예측했었어요. 모르셨죠? 욕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 3사 방송보다 더 훌륭합니다. 욕 많이 먹었어요. 댓글에 뉴탐사 왜 그러냐.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랑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들을 쭉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근소하게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경고를 해줬거든요. 서울 캠프에 빨리 전달하셨죠, 당연히. 아니 저희가 뭐하러 합니까? 언론이 그냥 그건 캠프에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캠프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예. 근데 사전에 경고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선되라고 하는 방송이라기보단 준비를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된다. 방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경고 차원에서 해줬던 거예요. 근데 댓글이 딱 뜨악했던 거예요. 아니 뉴탐사 같은 곳에서 야 김어준 방송 보면 20% 이겨요. 야 쟤네들은 막 이긴다는데 니네 뉴탐사 뭐야? 막 댓글 엄청 안 좋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 그대로 나왔잖아. 그 뉴탐사의 놀라운 그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탐사보도 기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놀라운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전당대회와 비슷한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정청래보다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57% 표만 획득을 해도 53만 표만 넘기면 김민석을 근소하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청래가 저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지난 대표 선거 때 63%인가 63, 그죠?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한 10%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그 뉴탐사에서 그 여러 그 기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건데 2025년 8월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110만 명이었고 2025년 11월에 공개된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164만 명이에요. 좀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죠? 이 164만 명이 이제 투표율이 한 55%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민석이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로 정청래를 이긴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가정으로 했을 때 이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정청래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거거든요. 자,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했을 때 7대 3으로 했을 때 이때 이제 정청래가 57%만 얻어도 당선. 6대 4로 할 경우에는 61.1%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만만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이렇게 얻었었습니다. 정청래가 5대 5가 되면 이제 정청래가 66%의 권리당원 표를 얻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난 전당대회만큼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건 불가능해 보이죠. 8대 2가 됐을 경우에는 정청래가 역시 또 한 66%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이 갑자기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7대 3 했을 때 비율을 그렇게 조정했을 때 정청래가 57% 만만치 않은 숫자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여론조사 아까 뭐 천지일보 이것도 보면은 김민석이 상당히 앞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지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164만 명인데 이분들이 정말 민주당 진성 당원들이 맞을까? 이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급속하게 들어온 당원들이 있지 않느냐. 예. 특히 종교 세력. 맞습니다. 한 40%가 늘었잖아요.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25년 8월 이후에 그죠? 네. 민주당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이재명 신드롬이 갑자기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나 민주당의 희망을 얻을래 하면서 가입 무슨 운동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청래 신드롬이 분 것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저때 저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종교 세력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 저게 11월이니까요. 아무래도 26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면 그렇죠. 그 6개월 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저게 다 54만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뭐 호남이든 경기도든 이제 경쟁이 치열한 당원일 경우는 후보자들이 뭐 몇천 표, 그렇죠. 뭐 10,000명 하게 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네.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문제가 저게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제 뭐 예전 사례가 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또 반면교사 삼으면 또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저런 부분이 이제 의심을 가면 저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누가 이게 보면 그 당원 가입할 때 그 권유자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엑셀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호남이 여기서 후보가 몇 명인데 평균 했기 때문에 한 20만 늘었고 경기도 이렇게 하면 좀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 더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건 정말 그냥 가설입니다. 제가 뭐 취재할 수도 없고 저 54만 명이 갑자기 늘었는데 저게 이제 뭐 반반. 네. 그러니까 종교 세력이 저게 한 절반 들어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진짜 순수하게 지방선거 뭐 모르는 거죠. 저 50대 5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교 세력이 한 30만 명 정도만 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경선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수치로 긴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낙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맞붙었을 때 그때 경선 때 서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다 이재명이 앞섰는데 모든 지역에서 갑자기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이낙연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여론조사라기보단 국민 선거인단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론을 반영하는 국민 선거인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권리당원 말고. 맞아요. 네. 여기서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이낙연이 압승을 해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좀 이상하다. 근데 원인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보면 서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경선을 했는데 이재명이 51%, 이낙연이 36%를 얻었는데 이상하게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똑같은 서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낙연이 62가 나오고 이재명이 28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세력이 여기에 붙었던 거 아니냐, 이낙연 쪽으로 그런 의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저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 권리당원 숫자가 이렇게 늘었을 때는 이거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대장동 사건 때문이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 1차 때부터 이낙연 쪽에서 계속 공격했기 때문에 서울에 마지막 3차만 저렇게
바뀌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게 있어서 아직도 거의 미스테리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계속 주장하는 게 1인 1표도 좋은데 저런 식에 왔을 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한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 선거인단이 좀 그렇지만 1,000명, 2,000명입니다. 그냥 1,000명만 뭐 특정 신천지를 포함해서 어느 단체에서 1,000명만 하잖아요. 그럼 구청장 후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경선 1인 1표가 맞는 키가 아니에요. 예. 그 보안. 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와서 단체로 와서 어떤 목적으로 한 순수성이 있는지 이 1인 1표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 목소리를 그렇죠.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예. 때 1인 1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원의 그 등가 비율을 20대 1로 20대 1에서 좀 안정장치를 그죠. 한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이게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구 경북 같은 조금 이제 열세 지역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이게 1인 1표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선할 때도요. 그 여성에 대해서 신인에 대해서 25% 20% 가점을 주거든요. 네. 이것도 1인 1표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배려, 뭐 공정에 대한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1인 1표인데 네. 딴 얘기하면 1인 1표 반대 이런 논리면 정말 무식한 얘기다. 근데 그렇게 1인 1표 네. 반대 세력으로 저 같은 기자도 막 낙에 찍혀 있어요. 막 수박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다 그런 겁니다. 네. 진짜 요즘 저는 이 민주당에서 아. 이렇게 그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수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너무 이야기 극단적이에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그것을 들어보고 네. 아니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지 뭐 여름이라 수박은 좋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게 뭐 지금 뭐 종교 세력이 뭐 들어와 있다, 뭐 정청래가 뭐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려가 제가 된다. 강조드리는 건 예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을 잘 참조하고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의심하지 않게 설명하는 거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게 어느 지역에서 늘어났다. 왜 늘어났냐? 이것 때문에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하고 살펴보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투명하게 잘 치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대 준비에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허재영 기자님. 저요? 네. 뭐 언론의 관점에서 할 수도 네. 있는데 저는 제가 아니, 추천하겠습니다. 양심상 정청래 대표를 하도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그건 비판과 상관없죠. 전준이 구성인데 뭐. 네 그렇습니다. 네.